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련 1동 가련 2동 지역구의 양기열 의원입니다.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지키시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고들 감사합니다. 저도 남은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응원해 주신 한 표 한 표에 부끄럽지 않은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정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했던 대로 민선 7기 예산 집행의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감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철저히 시간 끌기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3주 전부터 정례 기간 동안 이번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5차례의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로부터 단 한 건의 자료 회신도 받지 못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은평구청 임시청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 위법적인 절차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현재 임시청사는 최초 계약일 당시 은평구 의회 예산 승인과 의결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은 승인도 없이 선지출하는 탈법적인 행정을 보여줬습니다. 임시청사 사건이 터진 뒤 행정지원과는 뒤늦게 구청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구청사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나마 최근 10년간 은평구청이 얼마나 허술하게 청사를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를 해왔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시청사의 부실계약처럼 현재 남도학습관으로 알려진 녹번동 86번지는 은평구청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 기조가 은평구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청소년 체험 학습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녹번동 86번지 무려 2,180평은 2013년 10월 14일 은평구청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매각을 결정합니다. 첫째, 2013년도 당시에는 은평구 재정이 매우 어려웠다. 둘째, 녹번동 86번지 건립을 계획했었던 청소년 체험 학습 공간이 서울 혁신파크에 조성되면서 2,000평이나 되는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두 가지 토지 매각 사유를 밝힙니다. 2014년도 당시 은평구청에서 판매 예정 가격으로 산정된 243억은 당시 시가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상태였으며 공유재산 심의 회의 결과 판매 가격이 저렴하니 재산정이 필요하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재검토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임 구청장의 의지로 매각은 강행되었고 보시다시피 1차부터 4차까지 입찰을 진행하여 유찰할 시 10%씩 연달아 인하하는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4차례에 거쳐 입찰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입찰 기간을 산출해 보면 그 기간은 단 40일 만에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무려 243억이라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충분한 홍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40일 만에 유찰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저렴했던 243억은 결국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무려 50억이 더 떨어진 194억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으로 194억의 남도학습관을 위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녹번동 86번지를 판매했던 사유가 지금의 임시청사처럼 터무니없는 억지 논리였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됐습니다. 은평구청은 2013년 10월 14일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대책 관부회의를 통해 녹번동 86번지 매각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매각 이유인 은평구 재정이 위급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은 지방 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구 재정이 위급 상황임에도 매입자의 편의를 모두 봐주면서 194억이라는 저렴한 금액마저도 10%, 40%,
50%로 나눠 심지어 무이자로 분할 납부를 받아 2016년 6월 30일 매각 대금을 한참 뒤에나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13년도에 재정 위급 상황이라고 긴급 회의를 해놓고 3년 뒤인 16년도에 대금을 받는 황당한 매각이 얼마나 졸속 행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두 번째 매각 이후였던 서울혁신파크에는 은평구민들을 위한 어린이 및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이 과연 현재 존재할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은평구민을 위한 해당 시설은 전무합니다. 당시 은평구청이 매각을 주장했던 재정 문제부터 청소년 학습 공간을 대체 건립까지 모든 매각 이유는 허구였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졌습니다. 과거 이 매각 결정으로 은평구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설립이 계획되어 있었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험학습 시설의 기회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은평구청장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정 기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청사 확장 해결책이 아닌 임시청사는 향후 제2의 남도 학습 매각처럼 평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저번 달 11월 2일 임시청사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대금 지불은 8월에 진행하고 의회예산 심의는 10월, 공유재산 심의는 3달 뒤인 11월에 진행하는 것은 은평구청이 모든 심의를 단순히 거수기로 간주하며 행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모두 끝난 뒤에 진행하는 공유재산 심의회의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의아하지만 해당 회의에서 한 위원은 임시청사 계약을 통해 향후 매년 4억 원씩 건물 가격의 5%나 되는 임차료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20년 납입액이면 통째로 유사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 측면에서 임시청사와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지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평구청이 지방제조법 37조를 위반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런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임시청사 절차 문제를 언급하는데 임시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는 논점 흐리기식의 답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약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은평구청장을 비롯한 비서진들과 구청 간부들에게 지급된 핸드폰 요금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은평구청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였고 모든 금액은 환수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당지급 환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자 본 의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환수 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라는 정례의 기간 동안 은평구 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기보다는 감추기 급급한 은평구청의 똑같은 대응에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올해 집계된 세외 수입을 통해 정상적인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은평구의 지출 반환급 징수 결정액은 약 7천만 원이며 올해 10월 당시 환수 금액은 약 5,500만 원이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올해 초 결정액인 75%인 5,500만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천만 원에 추정하는 핸드폰 요금 부당 지급 환수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임 행정국장은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답변을 과거에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는 이에 반하듯 꾸준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청렴도 등급이 하락해서 2018년도에는 3등급, 작년에는 4등급, 그리고 올해는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최하 등급을 받은 것은 은평구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번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전국 꼴등인 종합 청렴도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부총장님, 은평구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하면서 제기해왔던 채용과 인사 의혹, 복지재단의 비상식적인 입법 예고, 채용계 16억의 예비비 불승인 건,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있어 지방제적법 37조를 위반한 감사원 경고,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임시청사까지, 마지막으로 핸드폰 요금 부당지급 환수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인 사항만 언급을 해도 지금의 비극적인 청렴도 결과는 예견된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당지급 환수 금액에 대한 해명과 4년에 걸쳐 전국 최하위로 전락한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부총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